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비디오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공장에 딱 맞는 인공지능 AX, 즉 AI 전환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 뉴스만 틀면 뭐 AI,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과 현장 전문가, 현장 작업자분들은 그건 대기업이나 혹은 첨단 IT 기업 얘기지, 당장 오늘 물량 맞추기도 바쁜 우리 공장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사실 뭐 물량 맞추기도 바쁜 그런 경우는 오히려 행복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무튼 점점 그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제조업을 위해서 AI 공장으로의 변신은 어쩌면 필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똑똑한 AI 공장으로 변신이 가능하다면 그건 정말 두 눈이 확 뜨이는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AI 도입에는 수십억 원의 예산과 혹은 대형 인프라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죠. 대기업의 대형 AI 시스템을 보고 와 하다가도 또 에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AI는 그런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기계를 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간단하고 특화된 AI가 어쩌면 가장 시급한 최고의 지원군이 될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기술을 장착한 고비용의 AI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기술보다 더 중요한 무기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수십 년간 현장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쌓아 올린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 도구일 뿐입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현장 지식이죠. 그럼 이제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조 현장에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인공지능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제 아무리 최첨단 슈퍼카가 있다고 해도 휘발유가 없으면 단 1m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슈퍼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싸구려일지도 모르는 바로 이 휘발유 말이죠. 슈퍼카는 밀고 가려면 실은 티코보다 더 힘듭니다. AI에게 연료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우리 공장엔 데이터가 없는데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이미 우리 공장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뿜어내는 열기, 또 작업자의 눈썰미, 모든 곳에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숨겨져 있는 데이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일 뿐입니다. 반장님의 직관과 감, 이런 것에 머물러 있던 비공식적인 지식, 이것을 그저 수치로 바꾸면 그게 바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암묵적 지식들이 데이터로 바뀌는 순간 우리 공장의 AI 엔진에 드디어 연료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할까요? 공정 데이터도 모아야 하고 품질 검사 데이터도 모아야 합니다. 더구나 공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최근 스마트 공장 전환 활동을 통해서 센서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공장들도 이제 제법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에 더해서 수작업으로 쓰는 생산 일지나 정비 이력 같은 작업자 입력 데이터도 아주 중요합니다. 거창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현장에서 매일 스치듯 지나가는 이 평범한 기록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또 꾸준하게 모아야 합니다. 이런 양질의 데이터들이 비로소 AI 모델 성능 향상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질의 데이터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어쩌면 양질의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미 수학이나 인공지능 공식 같은 건 몰라도 현장 AX의 대부분을 이해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양질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X와 Y의 짝이 잘 맞는 데이터입니다. X, Y가 다 뭔가 싶으시죠? 여기서 X는 원인입니다. 설비 작동 온도, 진동의 세기, 그날의 습도 등 우리가 공정을 제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Y는 결과입니다. 최종 제품의 합격, 불합격 여부라든지 치수
혹은 오차 뭐 이런 것들이 결과값이죠. AI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X값이 들어왔을 때 최종 결과 Y가 나오는지 그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매핑하는 도구입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우리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고차원적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AI죠. 그러니 X와 Y의 짝이 잘 갖추어진 데이터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데이터가 고성능 AI를 만들죠. 이렇게 X와 Y의 짝이 잘 맞는 양질의 데이터가 또한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A가 상관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모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많이 모으기만 하는 그것 자체는 쓰레기만 가득 채우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데이터 혹은 X값만 있고 Y값이 없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 100만 개보다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게 연결된 양질의 데이터 몇 개가 오히려 100배는 더 강력한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센서 값을 무작정 클라우드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 진동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분량이 났다는 식으로 X와 Y가 짝꿍을 잘 이루도록 그런 데이터를 정밀하게 매칭해서 모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도 언급을 했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정말 수집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DX나 AX 전환을 이룬 현장에서마저도 뭔가는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즉 우리 현장은 아직도 수동 데이터 수집을 자동 데이터 수집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자동 전환은 한 번에 하려고 들면은 돈이 많이 들지요. 또 현장 저항도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단계는 우선 손으로 종이에 기록한 데이터를 매주 한 번씩이라도 엑셀 파일에 꼼꼼하게 옮겨가면서 입력해 보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무엇인지 느껴보는 그런 수동 단계죠. 그래도 아무튼 손으로 적은 것을 디지털 값으로 전환하는 단계니 뭐 일종의 DX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단계는 바코드나 간단한 단말기 같은 것들을 써서 제품 이동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는 기초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확실히 손으로 적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해졌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센서들을 달아서 사람 손을 타지 않고 초당 수십 번씩 자동으로 저장되는 그런 IoT 인프라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저가 센서를 사서 달아서 현장에서 손수 자동 전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 걸음씩 밟아가야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IoT 이거 좀 저비용으로 해볼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단계별 자동화 중 마지막 단계에서 센서 장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센서를 도입해야 할까요?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면서 또 정확성을 보장하는 센서는 때로는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꼭 이런 센서를 써야 할까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단돈 몇만 원짜리 장난감 같은 센서, 그리고 간편한 제어보드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아두이노와 ESP32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ESP32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메이커들이 사용하는 초소형 컴퓨터입니다. 무선 와이파이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가격은 10,000원 내외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중에서 또 흔히 구할 수 있는 온습도, 그 다음에 전류, 진동 센서들 이런 것들을 레고 블록처럼 손쉽게 꽂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센서들도 몇천 원 정도밖에 안 하죠. ESP32는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프로세서의 연산 능력도 생각보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면에서는 대기업의 그런 전문 제어 장치 부럽지 않은 아주 훌륭한 보급형 두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제도 인터넷에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또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코딩을 해달라고 해도 정말 잘해줍니다. 온도 센서 뭐뭐 달았고 그러니 ESP32용 코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단 몇 초 만에 실제로 작동하는, 정말로 작동하는 그런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접 DIY로 해보는 게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조 현장에서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자주 해드리고 있는데 뭐 무료로 해드릴 때도 있고 또는 상당한 금액을 받고 유료로 진행할 때도 있죠.
이때 실제로 아두이노나 ESP를 한 번도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저 따라하는 방식으로 실습을 같이 해봅니다. 그러면 묻지마 3단계 뭐 프로그래밍 스킬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처음에는 컴퓨터에 손을 꽂아 전구 하나를 깜빡여 보는 그야말로 헬로 월드 단계로 시작을 해서 감을 익히다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 우아하고 놀라십니다. 그리고 실습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서 DHT11 같은 아주 싸구려 디지털 온습도 센서를 ESP32에 달아 뭐 실습장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도 있게 되면 아주 놀라고 재미있어들 하죠. 거기에 더해서 와이파이로 멀리 뭐 예컨대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온습도가 기록되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걸 보고 나면 정말 신기하시죠. 그런데 제가 더 신기한 것은 그분들이 그저 신기해하고 재밌어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희 공장에는 금속 가공기가 있는데 이거 진동도 측정할 수 있나요? 혹은 뭐 진동을 측정하다가 특별한 진동을 측정하게 되면 기계의 상태를 알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히 측정할 수 있죠. MPU 6050이라고 하는 진동 센서를 쓰면 됩니다. 사실은 이 진동 센서도 한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준비해간 MPU 6050 센서를 그 자리에서 제공해 드리죠. 그러면 재직자분들이 자신들의 현장에 가져가서 정말 사용해 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진동 센서를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2-3시간 정도의 실습만 거쳐도 아두이노를 생전에 처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심지어 원격 전송이 가능한 진동 센서를 만들어서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센서가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직접 꽂아서 텍스트 파일로 담아둘 수도 있겠죠. CS 파일 같은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장비가 늘어나면 공장 안에 무선 공유기 같은 걸 하나 설치해 두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아둘 수도 있을 겁니다. 가끔씩 진행하는 1박 2일 정도의 교육에서는 IoT 통신에 자주 사용하는 MQTT 방식으로 데이터를 나뉘는 것도 실습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 내에 있는 특정한 컴퓨터에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죠. 즉 로컬 DB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단계로는 특정 사업장 혹은 지사 공장에 쌓인 데이터를 다시 본사 서버나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에 정밀하게 동기화하는 것들을 실습해 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른바 클라우드 전략입니다. 하긴 아직까지도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컬 DB를 그래서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로컬에 쌓더라도 이렇게 IoT 기법을 써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쌓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그런 IoT 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또 잘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쌓인 데이터를 쳐다보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이 저거 분석을 해야 할 텐데 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을 흐뭇하게 보고 있다가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또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이 그렇지, 인공지능에게 이 데이터를 학습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훌륭한 생각의 연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날것 데이터는 그대로 AI에게 주면 큰일 납니다. 뭐랄까, 날것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흔히 보는 것이 결측치입니다. 예를 들어 장비 전원이 일시 차단돼서 수집이 끊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무튼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모은 데이터에는 반드시 결측치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결측치는 데이터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것과 같은데 이 비어버린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별 생각 없이 지워버리면 데이터 분석상에도 흐름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그냥 멈춰버리고 에러를 내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결측치를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줘야 하는데 예컨대 직전값으로 빈칸을 채울 수도 있고요. 앞뒤 흐름을 보고 수학적으로 유추해서 채워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관법이라고 하죠. 이 다듬기 과정이 AI 분석 전체 시간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도 재직자 교육에서 이 부분을 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과서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수학적 기법들을 익혀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측치 이외에도 또 중요한 데이터 전처리의 하나로 이상치 처리가 있습니다. 결측치만큼이나 우리의 데이터에는 이상치도 많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상치는 결측치하고는 다르게 그게 정말 이상치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치를 찾는다 하더라도 또 그걸 없애야 하는 이상치인지 아니면 공정 상황의 이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로 잘 보관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헷갈립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교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기계 옆에 지게차가 쿵 하고 지나가서 센서 값이 튄 것은 분석 품질을 망치는 단순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워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에 반해서 기계 내부 베어링이 심하게 닳아서 진동이 중간중간 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장 예측의 핵심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상치의 판단에는 수년간 현장 경험을 축적한 여러분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서 이상치를 수학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찾아줄 수 있는 AI 알고리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진짜 중요한 그리고 영양가 있는 내용을 선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상치 식별 기술이 되겠습니다. 힘든 수학 공부를 거쳐서 결측치도 처리하고 이상치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가만히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작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수많은 소리가 한데 섞여 있는 복잡한 음파 파형을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뒤죽박죽인 파형 속에 바이올린 소리나 피아노 소리가 함께 들어있다고 한들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겠죠. 복잡하게 그려진 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잡한 악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보다 그 악보대로 연주된 음악을 직접 들어야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속에 숨은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바로 데이터 특성 변환입니다. 단지 악기 대신에 수학적 연산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에요. 특히 이런 수학적 연산을 인공지능에게 부탁할 때는 먼저 데이터 스케일링이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컴퓨터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1000볼트라는 전압 수치와 1도 단위의 온도 수치를 그대로 넣어주면 전압이 1000배나 더 중요하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볼트 변화에 비하면 10도 정도의 온도 변화는 너무 작은 수치라 아예 무시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압과 온도의 효과를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두 값을 0과 1 사이로 똑같이 맞춰주는 이른바 정규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또 다른 예로 복잡한 진동 주파수 원본 파형만 봐서는 기계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파형 데이터를 고속 푸리에 변환, FFT라고도 하죠. 이런 기법에 통과시켜서 주파수 데이터로 바꿔주면 기계 내부의 이상 신호를 아주 효과적으로 추출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스케일링과 특성 추출에 사용되는 다양한 수학적 기법들을 꼼꼼하게 공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밀려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열심히 처리하고 정제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딘가 잘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매초 수만 건씩 센서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밀려오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엑셀 파일에 계속 추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담하건대 일주일도 안 돼서 엑셀 창은 완전히 마비가 되고 말 겁니다. 나중에는 파일이 아예 열리지도 않겠죠. 우리가 엑셀이나 CSV 방식에 가장 익숙하기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셔야 합니다. 실제 고장을 예측하거나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결국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SQL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 말이죠. 이렇게 전문적인 데이터 보관 및 열람 시스템이 뼈대를 잡아줘야만 데이터가 아무리 쌓여도 속도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AI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단계에 오면 안정적인 데이터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부도 어느 정도는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공장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들여놓아야 할까요? 하나만 한 소리겠지만 예산과 규모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하나만 한 소리죠. 또 다른 하나만 한 소리 하나 더 해볼까요? 그건 바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초기 탐색 단계에서는 엑셀 공유 폴더만 우선 써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도 좋겠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예산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볍게 추진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가 마구 쌓이기 시작하면 제대로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고, 그러려면 예컨대 소형 로컬 컴퓨터 같은 것들을 한 대 써서 MySQL이나 MariaDB 같은 무료 로컬 시스템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성비도 좋죠. 이후 여러 지사나 공장을 엮어 무제한 데이터 확장이 필요할 때는 이때 비로소 클라우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외부 전문 회사가 공급하는 클라우드도 좋고, 데이터가 밖에 나가는 게 싫으면 클라우드를 회사 내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저장 자체도 상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저희는 기업 현장 재직자 교육에서도 초보적 수준이기는 해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진행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데이터가 모였다면 이제 드디어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 교육에서도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수학적 내용이 많아서 듣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우선 복잡한 딥러닝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배운 기초 통계 분석부터 돌려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같은 간단한 지표를 구해보는 것이죠. 평균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합격 데이터가 일정 수준의 구간 안에 예쁘게 안착되어 있는지, 또 허용 한계선을 넘어서 탈출하려는 불량 신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표준 편차만 들여다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초 분석 기법들만으로도 우리 공장 생산 라인이 얼마나 건강하게 안정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열심히 해둘 걸 그랬죠. 그렇죠? 이런 간단한 통계적 기법으로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된다면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분석 과정 중에 하나죠. 현장 작업자들은 숫자만 봐도 그것이 공정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영진과 같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이때 이 둘 사이의 소통을 돕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시각화 그래프입니다. 가열 온도 제어가 미세하게 우상향하면서 무너지는 징후를 보여주는 선 그래프라든지, 가공 압력에 따른 마모 속도를 점으로 찍어 어느 부분에 점들이 집중되는지를 보여주는 산점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전 A조와 야간 B조의 작업 결과의 미세 편차를 상자 크기로 표현해주는 박스 플롯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개만 작업판에 띄워 놓아도 사실은 불량 원인의 절반은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래프를 이용한 시각화도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100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이 시각화라는 기술이 가진 중요한 의미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 기법에 대한 공부도 데이터 분석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려본 시계열 그래프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고 대번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운이 좋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장의 많은 경우는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를 통해 실제 불량을 유발하는 진범을 검거하는 수사 단계입니다.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두 요인의 단순 친밀도를 계산하는 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장에는 공정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인 경우도 흔하죠. 이때는 여러 개의 요인의 다중관계를 일종의 격자판 같은 걸로 그려보는 히트맵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비례가 아닌 복잡한 기계의 비선형 작동 방식은 딥러닝 모델의 도움을 받아서 각 인자들의 기여도를 추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거친 후에 마침내 기계 고장 혹은 제품의 불량을 유발한 진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얕게라도 공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사고가 터진 이후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최종 목표일까요? 소 잃고 외양간 튼튼하게 고치는 것도 실은 다음에는 소를 잃지 않겠다는 예방이죠. 데이터로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치자 하는 이 생각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지보전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스핀들 모터가 갑자기 쾅 하고 주저앉아 멈추면 생산 라인 전체가 마비돼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류 센서, 진동 센서로 모은 방대한 양의 전류량과 파형 데이터, 그리고 그에 따른 설비의 고장 기록 데이터를 인공신경망 모델에 학습시켜 놓고 현재의 실시간 전류 진동 데이터를 통과시켜주면 인공지능은 언제 베어링이 마모돼서 고장날지 예측해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설비가 멈추기 5일 전 혹은 일주일 전에 미리 예측 경보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설비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부품 하나만 가볍게 갈아 끼우면 수억 원의 가동 중단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데이터를 어느 정도 분석했다면 바로 인공지능에 의한 예지보전 기술을 다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주로 센서로부터 받아들인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예지보전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정변수 제어와 더불어서 우리 제조 현장에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교육에서 다루는 두 번째 강력한 실전 기술은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AI 비전 기술입니다. 특히 유관 품질 검사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화장품 용기의 표면에 미세 스크래치나 오조립 같은 것을 검사하는 작업자가 그것을 유관 검사를 한다고 한번 해보죠. 한 사람이 눈이 빠지도록 종일 쳐다보고 있다면 쉽게 예상되는 상황은 뭔가요? 피로도가 극에 달하는 오후 시간대에는 불량품을 놓치기 십상이라는 거죠. 아무리 집중력이 높은 사람도 근무 시간 8시간 동안 내내 동일한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카메라 하나하고 인공지능 예컨대 욜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지치지 않고 24시간 내내 초당 몇 개씩 제품 표면을 검사해낼 수 있습니다. 검사 수준도 요즘은 정말 완벽한 수준에 이르러서 스크래치 위치라든지 불량 등급을 칼같이 찾아줍니다. 불량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예컨대 격리 게이트로 신호를 보내서 자동으로 빼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비전 인식 분야는 현장의 수요가 명확해서 교육에서 바로 현장 적용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분야입니다. 전문 인력이 없는데 어떡하나, 비전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니 비용이 어마어마하던데 하는 이런 장애물들을 한꺼번에 걷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대학이나 연구소의 똑똑한 박사들이 완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의 특성과 공정의 허점을 잘 아는 사람은 수십 년간 공장 바닥을 지키면서 기계와 동고동락한 바로 여러분, 현장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현장 지혜가 데이터라는 연료를 만나서 AI 기술로 연결될 때 마침내 우리 중소기업은 지치지 않는 영리한 공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재직자 교육을 수십 차례 진행하면서 얻은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의 데이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공정 전문가들이 바로 이 데이터를 직접 다룰 줄 알아야 진정한 제조업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피지컬 AI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AI가 실제 물리 세계에서 만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래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정말 인간처럼 이해하는 AI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현장의 데이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책으로도 출간했습니다. 모자란 점이 많은 책이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고비고비마다의 단계별 해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장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